오늘의 그 이후를 쫓아가 봅니다. AS 뉴스. 저는 폭력의 현장에 있습니다. 입에 담기도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폭력의 현장의 가해자는 전공 교수였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서울시립대에 이런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었죠. 이 대자보를 쓴 사람은 시립대 환경공학과의 학생이었고요. 대자보 속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역시 같은 과의 김모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 이 대자보가 붙고 뉴스로 알려지고 떠들썩했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오늘에서야 이 김모 교수에 대한 학교의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2017년 상하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하게 될 정도인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진행됐던 건지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대자보를 붙인 피해 당사자, 그 학생을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죠. 학생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대자보가 붙고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게 지난해인데 그러면 우리 학생이 김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것도 지난해? 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중반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도대체 수업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폭력의 현장에 있었다라고까지 묘사하셨어요? 우선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폭언과 욕설을 학생들에게 했어요. 보니까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던 수업인데 매 수업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의 폭력이 있었습니까? 우선 출산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셔서 30살이 넘은 여자들에게는 싱싱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싱싱하지 못하다, 30살이 넘은 여자는? 네. 그러면서 여학생들은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컴퓨터랑 TV를 보지 말고 집에 있어라.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TV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그 몸에 해로우니까 집에 가만히 네. 있어라. 네. 예, 또요? 3명 이하의 자녀를 낳으면 네. 한 아이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모자란 병 등등의 모욕적인 말들을 하셨어요. 아니, 대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에 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런 욕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일정과 관련해서 질문한 학생에게 빨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 수업 일정을 물어보는데 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왜 빨갱이냐. 그런 어이없는 일도 있고. 체벌도 있었습니까, 혹시? 네. 앞자리에 있는 학생들이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죽비로 체벌을 받았어요. 전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되는데 네. 김 교수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더군요. 죽비를 사용한 이유는 내 교육 방식의 일환일 뿐이다. 가볍게 어깨 정도 두드린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죽비를 사용하기도 하셨는데 죽비가 없을 경우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치기도 하셨거든요. 주먹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결코 이제 수업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네. 가끔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자주 죽비로 맞은 학생들이 있어요? 매주 수업마다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특히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서 욕설도 함께? 네, 욕설도 함께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학생에게 그 옆에 있는 아이를 때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예? 때리라고요? 출석을 부르시는데 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출석을 답하러 가야 되는데 출석을 답하지 못한 학생이 밖에 나오지 않자 그 교수님이 옆에 있는 학생에게 저 애를 때려라. 옆에 학생한테 쟤 좀 대신 때려라 네가. 네. 아주 장난스럽게 진짜 때리라는 게 아니라 뭐 장난 농담 이런 수준은 아니었고요. 때려라 하면서 때리지 않자 욕설도 하고 순간 분위기가 많이 싸해졌어요. 싸해질 정도로. 그 욕이라 함은 방송에 또 옮길 수 없을 정도예요? 네. XX 뭐 이런. 네. 참. 근데 또 김 교수 측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그런 이제 욕설을 애정 어리게 표현한 거다. 또 학생들이 졸지 않게 하려고 더 잘 배우려고 했던 수업 방식일 뿐이다. 이게 다 학생들을 위한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애정 어린 행위에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예. 저는 그게 교수님의 애정이 아닌
교수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수님의 언어 권력으로 학생들을 침묵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였다라고 받아들여졌어요. 범죄 행위였다고. 사실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가벼운 체벌조차 못하게 돼 있는, 사랑의 매라도 그거 못 쓰게 돼 있는 상황인데 성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들으면서도 좀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김 교수 이분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1년 남으셨어요. 그동안은 왜 한 번도 문제가 안 됐습니까? 교수님은 30년 동안 이런 수업 방식을 고집해 오셨다고 변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학생들은 교수님으로부터 학점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적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인데 대자보 붙이고 문제 제기하고 하는 게 껄끄러운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 학생, 지금 인터뷰하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신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제기인 거예요. 네. 대자보 붙은 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교수님이 그걸 보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런 비겁한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학생들 앞에서 되게 모욕적이게 공격을 하셨어요. 비겁하다? 왜? 그러니까 익명으로 글을 쓰느냐? 비겁하다? 네. 예, 하지만 언론에 이제 크게 보도가 되면서 김 교수가 사과문을 수업 시간에 읽었다고요? 네. 근데 그 사과문으로만은 넘어갈 수 없었습니까? 저는 우선 이 문제가 저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겪어온 문제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 측이 처벌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또 재발되지 않게 막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 측에 이제 징계를 요청한 후 수개월이 지났는데 경고라는 처분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한 6개월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교수님은 아직까지 학교에 잘 나오고 계신데 안식년으로서 쉬고 계신데 저는 일단 휴학을 했고요. 휴학을 했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학교에 갈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막힌 생각도 드시겠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건에 피해자인 제가 많은 피해를 겪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후회는 안 하십니까? 이 문제 제기를 혼자 나서서 하고 대자보 붙이고. 근데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싸움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오늘 학교에서 서울시립대에서 벌어지는 이 징계위원회 어떤 결론이 나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이 폭력 교수에게 대자보를 붙인 학생입니다. 지금 아예 휴학을 하고 이 투쟁을 하고 있네요. 익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서울시의회가 파면 건의안을 가결한 상황입니다. 이 파면 건의안을 제안한 분 서울시의회 이신혜 의원을 연결해보죠. 이시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신혜 의원입니다. 예, 이신혜 의원님. 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가 자체적으로 경고라는 처분을 내리긴 했거든요. 지난 3월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나서서 다시 징계하라. 이렇게 건의안을 냈다는 게 좀 이례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시립대의 교수는 임명권, 파면권이 시장한테 있는 겁니까? 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게 되면요. 최종 결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의결할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서가 서울시에 송부되고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것과 함께 서울시장의 명의로 징계처분이 집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사실은 네네. 학교에서 경고라는 처분을 내리긴 했어요. 이미 이 교수한테. 네네. 근데도 이 정도면 안 된다라고 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면 건의안 결의까지 가게 된 겁니다. 사과문을 이 교수님이 읽긴 했대요. 학생들을 상대로. 네네. 그렇지만 경고는 너무 솜방망이다. 네. 사실상 대학 교수의 경우는 그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회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학 교수의 건의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바르게 교육하기
교육을 해야 되지 그 권한을 남용해서 권력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요. 네. 정년을 앞둔 분이셨어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계속 이렇게 해왔고 여태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의 오랜 교육 방식이다. 더 잘하라는 애정 표현이다. 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훈계였다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여야 되고 또 그것이 그 수준이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애정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었고요. 그 중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 또 성희롱적인 발언, 좀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걸 또 뭐 일시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 30년 동안 그 반복적으로 해온 것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있었어요? 네네. 예, 뭐 깜둥이라던가 뭐 흰둥이 뭐 이런 표현들. 예. 참 이제 방송에서 요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강단에서는 네네. 교수님이 했단 얘기군요. 그리고 예. 그 앞에 이제 대자보 붙인 학생의 증언에 따르면 네. 가끔가다 한 번이 아니라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이었는데 매 수업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매 수업마다 네. 욕설, 체벌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예. 학교 측의 대응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사실 학교 측의 대응이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 측은 사실상 철저하게 피해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 그 해당 교수가 지난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그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처분을 받았는데요. 인권위로부터? 예. 이게 당시 사건 초반에 시립대가 그 교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징계위원회에 이 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던 점을 감안해서 이제 인권위에서는 감경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교육만 받으시오 뭐 이 정도로. 예. 예. 왜냐하면은 징계위로 회부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요. 예. 근데 학교 층에서 이제 징계위로 회부하기로 했던 것을 나중에는 회부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내부 교원으로만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예. 그 실명 공개 경고 그 처분으로 본 사건을 좀 덮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아까 경고란 것도 그냥 실명 공개하는 정도의 경고예요? 예. 그 윤리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뭐 어떤 징계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실명 공개 경고가 그 최고의 수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가해자인 해당 교수는 연구년 제도를 통해 정말 쉬고 있는 반면에 그 피해 학생인 휴학계를 내고 지금 학교로 돌아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거고 좀 개탄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 교수님은 네. 연구년 교원, 이른바 안식년으로 쉬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야, 뭐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게 지금 저 규정상 연구년 교원 받을 수 있다. 절차상은 예.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요.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네. 시의원님은 그 어떤 징계 정도가 나와야 적절하다고 보세요? 정말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징계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리위원회라는 좀 다르고요. 법정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 파면 건의안에 대해서 결의한 부분은 정말 이 본건의 심각성과 엄중성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학교 측에서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8841님은 근데 30년 동안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던 학생들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생들 문제를 또 제기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 대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대자보 붙인 여학생이 대단하다. 3010님 외에 많은 분들이 여학생에게 지지 문자 보내주고 계시네요. 오늘 네네. 징계위 결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이신혜 시의원이었습니다.